안녕하십니까. 해부학적 운동의 김수범입니다. 오늘은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편편발이라고 하는 개념과 함께 더불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족저근막염이 왜 발생되냐라고 하는 그 큰 틀에 대한 개념을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신다면 아마도 족저근막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인 구조를 좀 기본적인 것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고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족저근막은 현재 표현되는 요 내용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주어진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얘가 주어지냐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역학적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스트레스가 주어졌을 때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운동을 하질 않아요. 평상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서서 걸어다니는 보행에 대한 부분보다는 아마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에 대한 활동량이 절대적으로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서 있는 사람한테는 체중의 지지가 1차적으로 발에서 일어나겠지만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골반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 상황을 아주 장기간 끌고 있는 상황에서 활동단위, 즉 운동에 대한 급작스러운 변화라든지 발에 대한 힘의 전달의 크기가 이전에 없던 크기가 급작스럽게 전달이 되게 되면 이 발바닥을 싸고 있는 이 하얀 색깔 보이시죠? 이 녀석을 우리가 플란타 어퍼뉴로시스라고 해서 널힘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발바닥 쪽에 굉장히 두꺼운 결합 조직의 근막에 대한 형태의 장력 발생이 굉장히 세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발바닥의 가장 표층에 있는 녀석의 기준을 플란타 어퍼뉴로시스라고 하는 족저 근막이라고 한다면, 얘를 뜯어내게 되면 그 안쪽에 상대적으로 심층 구조에서 발의 능동적인 근육들에 기여를 하는 뼈대근들이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의 일상생활이 대부분 좌식 생활이라고 했으니 이 뼈대근들이 제대로 사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 이 발바닥에서 어떤 지면의 반발작용을 일으켜야 되는 그 힘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힘 발생을 통해서 발의 이동에 대한 기준들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근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운동이나 스쿼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량이 올라간다면 족저 근막의 장력이라고 하는 텐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이때 족저 근막염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점프에서 착지와 같은 동작을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활동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때 지면의 충격에 대해서 과도한 체중의 지지가 일어나는 상황이거나 발의 근육이 견딜 수 없는 힘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전달이 되게 된다면 이 족저 근막이라고 하는 녀석의 장력 발생 또한 함께 증가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1차적으로 굉장히 역학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내 발이 움직이는 데 필요한 능동적인 힘 생산에 대한 조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 단위가 추가적으로 많이 일어날 때 이러한 현상들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1차적으로 개념화 시키시고, 활동량이 현저하게 적은 상황에서 나의 목표가 운동을 이제부터 해야 돼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절대 급작스러운 운동이나 중량에 대한 사용 기준은 서서히 올라가도록 준비 단계를 거쳐서 증가를 시켜나가야 되는 거지, 내가 운동을 하겠다는 그 욕구에 앞서서 무리한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이제 운동을 좀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다리 운동들도 많이 포함을 하고 있다 보니 사용 중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발의 피로감이 높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제품 하나를 추천받았는데 수업이 아닌 상태에서는 이 슬리퍼를 신게 되거든요.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홍보하기 위한 영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내가 족저근막염이 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건 어떤 걸까요? 족저근막이 장력 발생을 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장력 발생을 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1차적 개념이 뭐냐면, 이 신발을 하나 얻게 됐어요. 그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거 홍보 영상입니다.
자, 근데 이 신발이 되게 편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크록스나 이런 신발들 신잖아요. 근데 이 신발 자체가 갖고 있는 기준이 발의 통풍도 물론 되거니와 뒤꿈치 쪽을 보시게 되면 뒤꿈치가 패드가 좀 고정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요 지금 노란 색깔로 표현된 거 있죠. 요 녀석의 쿠션감이나 요 발 안쪽의 아치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는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요런 쿠션감이 있는 탄성 구조로 되어 있는 신발이거든요. 사실 저는 이 신발을 신었을 때 통풍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막혀 있으니까.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통풍 되게 잘 되고요. 예전에 제가 크모모모라는 신발을 신었는데 이 녀석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싸요. 생각보다. 그리고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금액대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해서 오늘 이 영상을 올려드린 이유가 결국은 족저 근막염이라고 한다면 발바닥에 가장 표층을 이루고 있는 근막에 과도한 장력 발생이 생긴 구조이기 때문에 평상시 활동에서 발바닥에 완충 효과를 내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완충 효과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라고 하는 1차적 개념은 신발에 쿠션이 있는 부분들을 좀 활용하셔서 근막에 대한 장력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통해서 좀 완화될 수 있는 완충 효과를 만드신다면 충분히 아마 제가 보기엔 도움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신발을 신고 분명히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신발에 젖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이 신발을 벗었을 때는 더 불편함이 호소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소 억지스럽지만 다른 것들로 제가 한번 표현을 바꿔서 드려보면, 우리가 허리에 벨트를 차지 않습니까? 이 벨트가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나 복압이 유지돼야 되는 상황에서 나의 복부의 주변 둘레의 힘들이 상대적으로 약할 때는 벨트를 차고 했었을 때 충분히 허리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강 내 공간에 압력을 올리고자 할 때는 반드시 허리 둘레의 주변근들의 힘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복부 주변 둘레를 안전하게 잡아주는 뼈대근들의 대표적인 녀석이 복횡근, 내복사근, 외복사근, 복직근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이라면 벨트를 차서 강제적으로 묶어내고 그 힘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벨트가 잡혀있기 때문에 더 밀리지 않는 과정이 복압을 더 유지하고 요부라고 하는 허리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평상시에도 계속 차고 다닌다면 내외복사근이나 복횡근이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인 기준의 힘들을 사용해야 될 부분들을 아예 떨어뜨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에 벨트를 찬다라고 하는 게 일시적이고 단기간 내에는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으나 이걸 장기적으로 착용을 했을 때에는 오히려 허리에 대한 힘의 기준들을 더 떨어뜨려 버리는 반감 효과를 갖게 되거든요. 자, 이 내용을 다시 신발로 가져가 보면 족저 근막염이라는 게 생긴 상황에서 발바닥에 딱딱한 슈즈를 신는다거나 상대적으로 쿠션감이 없는 신발을 신었을 때에는 장력에 대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더 발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쿠션이 있는 신발들을 통해서 장력 상태를 줄여주거나 충격에 대한 데미지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면 염증에 대한 반응들을 줄여나가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력에 대한 스트레스를 신발 자체가 갖고 있는 쿠션에 의해서 줄어 들어갈 거기 때문에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오래 신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족저 근막염을 완화시키는 기준 안에서 장력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까지는 신때 일반적으로 보행을 했었을 때 큰 문제가 없다면 그때부터는 운동과 이 신발에 대한 부분들을 병행하면서 활동량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신발을 신는 거를 권장을 드리지만 신발을 신지 않는 상황이나 신발을 신은 상황에서도 발목 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강해 주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족저 근막염은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신체 질량이 중력 가속도의 영향을 받아서 보행을 하거나 서 있는 동작 또는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 발로 전달되는 힘을 어떤 근육들이 능동적으로 상쇄를 시켜야 되는데 나의 근육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발바닥의 근막의 장력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발과 연관된 근육들 있죠? 근육들을 운동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발에 사용된 근육들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나의 체중 또는 어떤 웨이트 무게에 대해서 나의 발이 버틸 수 있는 힘에 대한 한계를 넘어갔기 때문에 발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 발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 힘의 크기를
적절하게 증가시켜주는 활동들이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 활동들을 할 때 선생님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 수건을 감싸고 여기저기 뭐 이렇게 뭐 발을 들고 문대고 다 좋은데 1차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요 족저 근막이 염증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그래서 내 발이 내 체중을 지지하는데 현재 특별한 통증이 크게 발생되진 않는다라고 판단된 시점에서부터는 스탠딩 카프레이즈라고 하는 비복근 운동과 관련된 동작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비복근 훈련은 발의 아치를 살려주는 큰 운동의 대표적 2가지 동작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종아리 근육의 운동을 통해서 발의 아치를 세워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동작이 되기도 하지만 정맥 환류라고 하는 하지로 내려간 심장의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기전에 대해서 충분히 정맥 펌프를 해줄 수 있는 역학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동작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하나의 좋은 베네핏을 갖고 있다면 앞서 언급드린 비복근 운동 중에 스탠딩 카프레이즈라고 하는 서 있는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이 동작은 2가지의 베네핏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하단에 보면은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선생님들 신발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존의 신발을 통해서 족저근막염이 충분히 완화되는 시점에서는 뒤꿈치를 들어 올려주는 이 운동들에 대한 진행 방향들을 충분하게 좀 시행을 해주시도록 하고요. 아직 발에 불편함이 있는데 신발을 사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래에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 보신다면 좋은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어보시면 압니다. 신발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앉아있을 때는 모르겠으나 실내에서 돌아다닐 때만큼은 이 신발을 좀 착용하시고 돌아다니신다면 발바닥으로 전달되는 힘에 대한 부분들을 신발의 완충 효과를 통해 좀 더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 신발을 통해 족저 근막에 대한 사전 예방이나 또는 관리적인 측면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신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수업을 제외한 나머지 진짜 다 신고 다닙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도 저는 이 신발을 신고 종아리 운동을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편합니다. 발에 전달되는 스트레스의 부하량도 많이 줄여주고요. 오히려 발에 대한 자극도나 이런 것도 훨씬 더 능동적으로 많이 높여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평평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2가지와 신체가 활동되는 부분에서의 역학적 관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오래 걸으면 걸을수록 평평발인 사람들이 발 안쪽에 있는 메디알 롱기튜디널 아크라고 하는 안쪽 세로활에 대한 부분들의 피로가 증가되는지를 뼈의 형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은 언제든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되고요. 해당 신발 한번 꼭 신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제품을 홍보를 해봅니다. 제가 신어보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 영상에 대한 부분들 참고하시고 그게 아니다, 나는 멀쩡하다, 그러면 카프레이즈 그냥 많이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내용에 대한 운동들과 방향성들은 제가 이후장에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복적 운동의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